보도록 하죠. 151쪽에 나와 있는 징수 방법. 자, 151쪽 하나 볼게요. 자, 징수 방법이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요것은요 취득세, 이따가 배울 등록면허세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오늘은 겹쳐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설명하면 이따 등록면허세 때는 체크만 할게요. 똑같은 거 두 번 설명하면 시간만 걸리니까. 괜찮겠어요? 이제 대답도 없어요. 자, 징수 방법은 요거죠.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신고 납부해야죠.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근데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 안 하면 뭐가 날라오죠? 고지서 날라오죠. 고지서 날라오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 징수. 그럼 여기에는 벌칙이 매겨져 옵니다. 벌칙을 뭐라고 그러죠? 가산세라고 합니다. 요 가산세는요 조세총론에서 체크했어요. 다음에 한다고. 취득세, 조세총론, 등록면허세 똑같습니다. 이걸 취득세에서 오늘 설명해 드릴게. 가산세 전부예요. 이따 등록면허세 똑같으니까 체크할게요. 겹치는 건 안 합니다. 해줘요? 그럼 오늘 한 6시간 해야 돼. 그러니까 겹치는 거는 빼버리자는 얘기죠. 가산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성실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불성실. 신고가 불성실이다, 납부가 불성실이다. 요것은 조세총론,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똑같습니다. 그럼 오늘 한 방에 끝내버릴 거예요. 신고 불성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과소신고. 과소신고냐 무신고냐. 과소신고는 뭡니까? 양심이 있어서 조금은 했어요. 이럴 때는 10% 적용합니다. 100분의 얼마? 10. 그런데 무신고했다. 무신고는 곱빼기입니다. 곱빼기면 몇 프로? 20%. 끝. 요거 알면 끝이에요.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사기. 사기라는 건 고의성이 있다는 얘기죠. 고의로 덜 신고했어요. 이럴 때는 40% 적용합니다. 100분의 40. 그 다음에 무신고인데 일반적이면 20%예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냐? 그럼 20%예요. 고의성이 있다. 그럼 몇 프로예요? 40% 되는 거예요. 끝. 이러면 되겠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과소신고는 10%, 무신고는 20%, 고의다, 사기다. 그럼 뭐가 되죠? 40%. 사기라는 것은 부정이란 얘기죠. 부정.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납부불성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얘는 미납부한 세금이 있겠죠. 그죠? 신고 안 했으니까 납부도 안 했겠죠. 그럼 미납부세액에 대해서 우리가 미납일수만 곱해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붙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자 성격도 큰 거죠. 하루에 얼마씩 붙느냐? 하루에 1일 만분의 3을 적용한다는 것. 얼마 적용해요? 만분의 3. 하루에 얼마씩이다? 만분의 3만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알면 끝. 가산세가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산세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151쪽의 징수방법. 원칙, 신고 납부. 자, 1번 일반적인 경우는 첫째 줄 나와 있죠. 취득한 날로부터 괄호는 빼고요. 첫째 줄하고 넷째 줄이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됐죠? 2번 밑줄 상속. 상속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 해놓을게요.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줘. 그런데 상속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상속은 국내에 주소가 돼 있다. 상속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상속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몇 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우리나라에 주소가 돼 있으면. 그런데 상속받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가 돼 있어요. 외국에 주소가 돼 있으면 연락할 때 시간 많이 걸리죠. 왔다 갔다 시간 많이 걸리죠. 3개월 더 줍니다. 그래서 몇 개월 이내에? 9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일반적인 경우 밑에 2번 상속.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두 번째 줄 괄호 외국에 주소가 돼 있으면은 몇 개월 이내?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끝. 여러분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 나와 있는 것 괄호 3번은 뭐 됐고요. 뒤로 넘어가서 4번 추가 신고 납부는 체크하세요. 그건 4월 달에 간단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예외로 신고 안 하면 뭐가 날라오죠? 고지서, 보통, 징수. 여기에 3번 가산세 나왔죠? 가산세 나온 것. 페이지가 깁니다만은 1번 신고, 무신고 가산세 나왔죠? 요거예요.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 그것만 알면 돼요. 근데 두 개가 있죠. 1번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세 번째 줄에 100분의 얼마? 20. 고의성이 없다는 얘기죠. 2번에 동그라미 사기다 그랬으면 두 번째 줄에 얼마? 100분의 40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인데 1번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세 번째 줄에 얼마가 되죠? 100분의 10.
그 다음 153쪽에 보면 2번 동그라미 사기. 사기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나 헷갈리지 마세요. 설명해 줄게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에 기업과 니은을 합한 금액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괜히 나와갖고 시험에 한번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이게 나와요. 이건 뭐냐? 무신고라는 것은 하나도 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20% 아니면 40%예요.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과소신고는 뭐냐 하면은 양심선언한 거예요. 사실은 과소신고도 똑같아요. 일반적이다 10%, 사기다 40% 이러면 되는데 교재 나온 건 옛날에 기출문제 여기 나왔던 거예요. 이건 뭐냐? 양심선언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400만 원을 적게 신고했어요. 덜 신고했어. 400만 원. 실수한 거야. 그럼 몇 프로가 되죠? 10%. 한 번만 계산해요. 사기다 몇 프로? 40%. 한 번만 계산해. 근데 이건 양심선언한 거야. 양심선언은 뭐냐? 이 중에 300만 원은 실수로 한 거야. 실수로. 내가 양심선언한 거예요. 300만 원 실수했어. 일반적인 경우야. 그럴 때 몇 프로가 되는 거죠? 10% 적용을 하는 거고. 오케이? 100만 원은 에이 들켰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내가 이건 부정한 방법. 사기야. 일부러 세금 떼먹으려고. 그럼 요거에 대해서 몇 프로? 40%. 40만 원. 이거 두 개 합하란 얘기죠. 말 이해 가나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일반적인 과소신고. 실수에 의한 과소신고는 10% 계산하고 그 다음 사기에 관한 거는 40% 계산해서 두 개를 어떻게 해준다? 합한 금액을 가산세 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 이해 가나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다시 한번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600만 원만 냈어요. 600만 원만 신고했어. 그럼 400만 원 적게 신고했잖아요. 이 적게 신고한 게 실수다. 그럼 무조건 10% 끝. 사기다. 그럼 40% 끝. 한 번씩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건 양심선언한 거예요. 알았어. 들켰으니까 내 자수할게. 400만 원 적게 신고한 것 중에 사실 300만 원은 우리 직원 실수다. 그러니까 이건 10% 내고 나머지 100만 원 이거 사실 내가 고의로 떼먹으려고 작정했다. 양심선언. 이건 40% 내고. 이해가요? 그래서 두 개 더한 합계를 낸다는 얘기죠. 눈동자리 다 풀렸어요. 자, 그래서 거기 나온 거 한번 또 해볼게요. 기억. 부정과소신고 사기는 몇 프로에 상당하는 것? 40%. 니은 과소신고분에서 부정을 뺀 금액 이거예요. 400만 원에서 부정이 10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럼 빼면 얼마? 300만 원은 부정이 아니란 얘기죠. 실수란 얘기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몇 프로? 10% 계산하란 얘기죠. 그런 다음 기억과 니은을 어떻게 줘라? 합한 금액이 가산세가 된다는 것. 양심선언. 짜증나잖아요? 요런 건. 이건 안 나와도 되는데 한 번 나고 나오니까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양심선언을 왜 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걸리면 그래요? 돈을 갖다가 통장에 있는 돈을 썼어요. 1000만 원을. 갯돈을 쓰든 어떻게 날렸어. 그러면 남편이 이걸 추궁하면 그래요? 몰라. 나 어디 갔는지 몰라. 해지. 들켰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1000만 원 중에 400만 원 갯돈 날린 거고요. 600만 원 명품 샀어요. 이래요? 아니죠. 그럼 또 할 말 없지만 이게 그거예요. 야, 400만 원 나 걸렸는데 100만 원은 내가 살찌기 내가 고의로 한 거고 나머지는 실수다. 그럼 따로따로 세율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기다 그러면 10%, 실수다 40%, 실수다 그러면 10% 해서 더와가지고 가산세 내면 되는 거죠. 양심선언에 관한 것. 요거는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똑같습니다. 이따가 생략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박스에 나와 있죠. 박스에 보면은 첫째 줄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다가 곱하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가지의 기간. 요게 바로 뭐가 돼요? 미납일수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자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그 옆에다 써놔요. 1일 10,000분의 3 하루에 10,000분의 3을 적용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야. 과소신고는 10% 한 번만 곱하면 끝이죠. 근데 납부가산세는 일수가 달라지니까 매일매일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계속 늘어나겠죠. 그럼 본인은 낼 의사가 없는데 공무원은 매일매일 이거 계산하고 있어요. 불쌍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한도가 있습니다. 야, 가산세 납부가산세는 100분의 75까지만 계산해라. 그러니까 미납세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까지만? 75만 원까지만 붙여라 이거야. 더 이상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은 납세 의무자가 포기할 수가 있으니까 75%. 그래서 거기 나왔죠. 세 번째 줄.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해서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한도가 있다. 왜 한도를 둔다? 요거죠. 신고가산세는 10%, 40%, 20% 한 번만 계산하면 끝이에요. 고정. 납부가산세는 매일 늘어나요. 그러니까 한도를 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장부 등 작성 및 보존 관련 가산세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셔서 사무실 하면은 간편장부 작성해야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해야 되는데 작성을 안 했다. 그럼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으면 가산세 몇 프로? 10%만 알아두면 돼요. 계산 문제 없습니다. 바로 2번의 두 번째 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렇게 됐죠. 어떨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비치하지 않았을 때. 요건 알아두세요. 10% 가산세. 장부는 무조건 10%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왕별 표시하세요. 중가산세. 중가산세는 취득세만 있는 제도입니다. 취득세만 있는 제도예요. 여기다 해볼게요. 요거랑 좀 달라요. 중가산세는 뭐냐 하면은 우리끼리 표현은 미등기 전매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무슨 전매? 미등기 전매. 원래는 아파트를 사면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죠. 그런 다음 팔아야죠. 근데 취득하고 등기를 안 하고 되팔아요. 미등기 전매죠. 이럴 때는 몇 프로? 80% 묻니다. 이게 중가산세예요. 미등기 전매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건 옛날에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취득세 내고 등기는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이제 바뀌어서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취득하자마자 등기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세금을 한꺼번에 거두니까. 그래서 점차 없어지는 추세죠. 그렇지만 등기하지 않고 되팔면은 벌칙을 몇 프로 냅니까? 80%가 된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럼 등기할 수 있는 자산만 중가산세가 있죠.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그런데 회원권이다 그러면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런 것들은 중가산세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해야 되는 건데 안 했을 때만 중가산세죠. 그래서 나와 있는 153쪽 밑에 보죠. 괄호 1번 맨 밑에 납세 의무자가 사실상 취득한 후에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은 100분의 80을 징수한다. 중가산세 80%. 다만 154쪽에 보면은 괄호 2번 다만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해서는 중가산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것들이죠? 1번 괄호 안에 회원권들. 그 다음에 2번 간주취득. 2번은 간주취득이죠. 지목 변경,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밑줄 취득으로 보는 과세 물건. 앞에다가 하나 써놔도 되죠. 간주취득. 회원권하고 간주취득은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따라서 미등기 전매가 될 수가 없겠죠. 미등기 전매가 아니니까 중가산세 적용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끝. 그 다음에 155쪽 마지막 5번의 부가세는 여기다 해볼게요. 요거죠. 취득세는 뭐가 붙습니까? 농어촌 특별세 10%하고 또 뭐가 붙습니까? 지방교육세 20%가 붙는다. 그 다음에 감면을 해줬을 때는 뭐가 붙는다? 농어촌 특별세 20% 붙는다. 요것만 요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거기에 뭐 100분의 50, 100분의 20, 뭐 다 1000분의 20 다 필요 없습니다. 요렇게만 먼저 공부하시면 끝. 이거 뭐 조세총론 시간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되지요. 되겠어요? 괄호 1번 보면은 볼게요. 자, 농어촌 특별세 괄호 1번 동그라미 1번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그 100분의 2는 아직 몰라도 됩니다. 뒤에 것만 100분의 10 농어촌 특별세. 2번 그냥 100분의 10만 공부하시면 되고 2번 감면이다 그랬으면은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걷습니까? 20%. 지방교육세 괄호 1번은 두 번째 줄 끝에 밑줄 100분의 얼마? 20 지방교육세.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한번 계산 문제를 3월 달에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때 해드리면 되고. 자, 이제 취득세에 관한 게 세 문제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기출문제 나와 있는 거 몇 개만 과제를 내드릴게요. 자, 156쪽. 자, 156쪽에 1번 동그라미 1, 2, 3, 4 동그라미. 근데 과제 내드린 건 다 하시나? 아무 반응이 없어. 뒤로 넘어가서 161쪽에 9번, 10번. 그 다음 뒤로 11번, 12번, 13번. 166쪽에 19번. 19번은 25회 때 문제인데 우리 한번 간단히 해볼까요? 19번. 괄호 안에 보니까 단 납세자가 밑줄 국내 주소가 있대요. 국내 주소가 있으면 요거겠죠. 요거 상속이겠죠. 그죠? 그럼 보죠. 박스. 취득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상속은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그럼 답이 몇 번이 되죠? 60일하고 6개월 나온 거 몇 번? 4번. 요게 바로 25회 때 요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봐요. 요 정도 나오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됐어요. 집에서 나머지 문제들 해보시고요. 그 다음 뒤로 쭉 넘어가서 171쪽에 보면은 등록 면허세가 됩니다. 등록 면허세라고 하는 건요. 등록 면허세는 편안하게 보세요. 얘는요. 2017년에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번 시험엔 한 문제뿐이 안 나올 거예요. 왜냐? 등록 면허세가 이렇게 출제돼요. 한 문제, 두 문제. 또 한 문제, 두 문제.
한 번 더 할까요? 최근에는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그러니까 다음번 시험에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거니까 편안하게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171쪽에 나와 있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가실 때 대대 갖고 자꾸 시간 보시는 거예요? 아주 죽겠어요. 이분이 오늘 그래요. 점심 약속 있으시대요. 데이트 약속이. 지금 많이 들떠서 계셔요. 데이트 잘 되게 성공하길 빌겠습니다. 너무 오늘 이쁘게 하고 오셨잖아. 그러니 공부가 머리 들어오시나? 안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면허세가 나오는데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알아두실 게 요겁니다. 과거에 이 개요를 먼저 꼭 하셔요. 그래야 쉬워요.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있었어요. 그랬다가 등록세가 이제 변화를 가져왔죠. 등록세가 둘로 짜게졌어요. 하나는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등록세에서 빠졌어요. 취득과 관련된 등기는 취득세에 어떻게 돼 있다?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 등록세는 뭐예요? 등기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취득과 관련된 것만 취득세에 포함이 됐어. 등록세에는 제외가 됐어요. 따라서 나머지 것만 이름을 따로 뭐라고 바뀌었냐? 등록면허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에 관한 건데 둘로 나눠졌다.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등록면허세에서 제외가 됐어요. 어디에 포함했어요? 취득세에 포함된 거예요. 이 개념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 이론이 이거예요. 취득과 관련된 등기와 등록은 등록면허세에서 어떻게 됐다? 제외가 됐다. 그러나 광업권, 어업권만 포함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이론입니다. 다시 한번. 취득과 관련된 등기 등록은 취득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등록면허세에서는 어떻게 된다? 제외가 됐다. 그러나 광업권, 어업권 취득에 관한 것은 포함이 됩니다. 이게 시험의 단골 메뉴.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걸 밖으로 나와요. 취득과 관련된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에 포함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바로 그렇게 나온다. 이게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것. 자, 이것이 171쪽에 나와 있으면은 괄호 2번 나와 있죠. 괄호 2번 나와 있는 것 잘 보세요. 등록이란 재산권,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걸 말한다. 그 다음 중요하죠. 다만 취득세가 과세되는 그 다음 중요한 거죠.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에서 어떻게 된다? 제외한다.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는 포함한다. 포함하는 게 4개 나와 있죠. 그 중에서 1번만 공부합니다. 뭐만 포함한다? 광업권, 어업권만 포함을 한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이론이 되겠죠. 그 말 이해갑니까? 다시 한번 요거 해볼게요. 자, 취득과 관련된 등기 등록은 어디에 포함한다? 취득세.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제외가 된다. 그러나 광업권, 어업권 취득에 관한 건 어떻게 해줘라? 포함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이론 끝. 그 다음 뒷페이지에 보면은 박스 나와 있죠. 그걸로 한번 필요한 특징에 관한 거 설명을 들어갑니다. 특징은 요거죠. 첫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지방세인데 알아두셔야 돼요. 요겁니다. 경기도, 파주시다, 도예요, 도. 도다 그러면은 도농복합지역을 얘기하죠. 강원도, 경기도, 전라도, 그렇죠? 요거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도에서 걷습니다. 어디서 걷어요? 도에서. 그러니까 도농복합지역은 넓기만, 땅덩어리 넓기만 하지 사실 등록관청은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에서 걷습니다. 그러나 광주, 광역시, 동구 이렇게 나왔어요. 광역시는 뭡니까?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에서는 구에서 걷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구세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 볼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다. 그럼 서울특별시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은 어디에서 걷어요? 구청에서 걷습니다. 도청이 나와 있다. 도농복합지역이면 어디서 걷어요? 도에서 걷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어디에서 걷어요? 동구청에서 걷습니다. 강원도 가면 다 어디서 걷어요? 강원도에서 걷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면서 뭐가 된다? 도세, 구세가 되더라. 요거 첫 번째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등기는 물건에 대해서 과세가 되니까 뭐가 된다? 물세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신고납부해야 되죠. 신고납부 안 하면 뭐가 날라오죠? 고지서. 여기에는 뭐가 붙어서 오죠? 가산세. 아까 했죠?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똑같으니까 이따 넘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요, 알아두셔야 될 게 요겁니다. 형식주의예요. 무슨 주의? 형식주의. 세법은 다 사실주의예요. 얘만 형식주의예요. 이건 뭐냐면은 남의 걸 사기쳤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등기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식주의. 뭐 뉴스에서 많이 보죠. 서류를 갖다 위조해가지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팔았다. 사기꾼들. 이런 게 나와요. 형식주의예요.
여러분이 부모님 걸 갖다 위조해서 여러분 걸로 바꿨다. 요것만 갖추면 해줍니다. 형식주의. 그 다음에 얘는요, 수수료 성격입니다. 무슨 성격? 수수료 성격. 취득세는 면세점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취득가액 50만 원까지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근데 얘는 공짜가 없습니다. 수수료 성격이기 때문에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내년에 개업하십니다. 그럼 계약서 써주죠? 공짜로 써줘요? 아니에요. 수수료 성격이니까.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이 172쪽에 나오고, 마지막으로 하나 본다면 요겁니다. 종가세도 있고 종량세도 있다. 즉 종량세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것이 등록면허세의 포인트가 된다. 박스에 보면은 원칙 신고납부가 되고요. 예외 보통징수가 되고요. 박스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 형식주의 과세, 4번 물세, 5번 종가세, 종량세. 오른쪽에 지방세면서 뭐가 됩니까? 도세, 구세가 되더라. 끝. 2절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너무 쉽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뭡니까? 등기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죠.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죠?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3절 이제 여기 보세요. 공식 하나 또 들어갑니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시험의 포인트, 등록면허세는 예와 예에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예와 예. 두 개만 신경 쓰면 됩니다. 해보죠. 과세 표준. 과세 표준 중에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취득세 과세 표준 있죠?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할 필요 없어요. 빨리 한번 쓰고 지울게요. 첫째,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신고가액이 원칙이다. 기억나요?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이다. 그러나 특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과세 표준되는 게 5개가 있더라. 뭐가 있었죠? 국수, 공판장. 요거는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어디서 나오냐? 취득세에서 나와. 그럼 등록세는 왜 안 나오냐? 등록세만의 과세 표준 출제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면 되는 거죠. 자, 172쪽의 과세 표준에 파란색 1번 밑줄만 칠게요. 원칙 신고가액. 취득세랑 똑같으니까 밑줄만 칩니다. 173쪽에 맨 위에 2번 예외 시가 표준액. 3번 특례 사실상의 취득가액.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괄호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국가, 2번에 수입, 3번에 공매, 4번에 판결문, 5번에 법인장부. 그거 국수공판장만 하면 되겠죠? 취득세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는 똑같으니까 넘어갑니다. 174쪽 네모 2번 별 표시하세요. 네모 2번, 네모 3번. 그 두 가지만 배우면 돼요. 두 가지 그게 쉽죠. 네모 2번은 요겁니다. 네모 2번은 등록면허세만 나오는 것 중에 첫째,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 채권 금액이. 채권 금액 과세 표준 되는 건 4개뿐이 없는데 요건 요거죠.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10억짜리예요. 10억.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얼마를? 7억을 대출받았다. 이거 잘 보시죠. 그럼 은행에서 7억을 빌려줬으니까 여기다 저당권 설정 들어가야죠. 저당권 설정. 그럼 저당권 설정을 은행이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상가 건물이 10억짜리냐 20억짜리냐 얘는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빌려준 돈만. 얼마 빌려줬어요? 7억. 그러면 과세 표준이 7억이 되는 거죠. 거기다 세율 좀 이따 나오겠지만 외워버리세요. 외워버려. 등록면허세 세율 1000분의 1로 외웁니다. 얼마로 외워요? 1000분의 2. 오늘 요것만 외우면 돼. 그럼 세금이 얼마냐? 큰일 났다. 식은 썼는데 계산이 어떻게 되려나? 7억이면은 공이 8개니까 요거에 1070만 원에 2니까 140만 원이 바로 저당권 설정 등록면허세예요. 가세요. 빨리 가세요. 맛있게 저 데이트 잘하고 오세요. 다음 주에 뭐 드셨나 얘기해줘요. 멀리 안 나갑니다. 다음 주에. 아, 괜찮아요. 맛있게 드시고. 우리도 갈까요? 자, 140.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이 누구 빌려줬어? 저당권 설정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세율이 얼마예요? 1000분의 2. 이따 배우겠지만 미리 알아두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 채권 금액 7억이 과세 표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채권 금액에 뭐가 있냐? 금방 했죠.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저당권 설정하면은 받을 돈이 있다는 얘기죠. 받을 돈이 과세 표준 되는 거죠. 또 뭐가 있느냐?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나 가처분은 왜 합니까? 받을 돈이 있으니까. 떼어먹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경매 신청. 경매는 왜 신청합니까? 돈을 안 줘, 안 갚어. 그래서 경매 신청하는 거죠. 따라서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은 결론 얘기하면 뭡니까? 받을 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받을 돈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되고 세율은 얼마가 되는 거죠? 1000분의 2가 된다는 거.
자, 해서 요건 간단합니다. 억지로 외우면 힘들어요. 해서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되는 경우는 받을 돈이 있다는 얘기구나. 그럼 과세 표준은 뭐가 된다? 받을 돈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은 쳐다볼 필요 없죠. 내 돈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 다음 뭐가 나오느냐? 가등기죠. 가등기다 그랬으면은 가등기는 무엇 갖고 칩니까? 부동산 가액. 또는 받을 돈이 있어도 가등기 치겠죠. 채권 금액도 해당이 됩니다. 양다리 걸쳤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요거죠. 지역권.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역권 배웠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가 있고 승역지가 있죠. 요역지가 뭐죠? 수고하셨습니다. 요거죠. 요게 갑이라는 사람의 땅이고 여기 들어가기 위해선 을이라는 사람의 땅을 밟고 지나가야 돼요. 그럼 승낙을 받아야 되겠죠? 남의 땅은 뭐라고 그러죠? 승역지. 내 땅은 뭐라고 그러죠? 요역지. 그럼 등기는 남의 땅에다 내 등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땅만 하는 거죠. 내 땅만 하는 거니까 요역지. 그럼 요역지 가액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죠. 지역권은 내 땅에 대해서만 합니다. 남의 땅 승역지에 대해서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요역지가 정답인데 뭘로 많이 나와요? 승역지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나오는 건 항상 세법은 둘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나와요. 전세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세권은 틀리는 사람 없어요. 전세. 내가 5억에 전세 들었다. 5억에 전세보증금 보호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전세권은 쉬워요. 전세금액, 전세보증금. 근데 임차권이 뭐냐? 임차권은 월세예요. 월세. 그럼 여기서 잘 봐요. 전세보증금은 전세권이라고 그래요. 월세보증금은 임차보증금이라 얘기합니다. 임차보증금, 월세보증금. 이건 전세보증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요. 전세권은 전세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임차권은 월세예요. 월세는 보증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월세가 중요한 거지. 따라서 임차권은 월세다. 월세는 임대차 금액에 대해서 설정이 들어갑니다. 요거 그래서 얘가 곧잘 나와요. 나오는 건 얘하고 얘가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전세권은 전세고 임차권은 월세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아니라 임대차 금액에 대해서 설정합니다. 그럼 시험에 얘가 뭘로 많이 나와요? 임차보증금으로 나오고 얘가 뭘로 나와요? 승역지로 나온다는 얘기죠. 시험에 얘가 나왔다 그러면 요 두 개만 눈여겨서 2번씩 읽어보세요. 정답일 확률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요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요한 끝이에요. 그 다음 뭐냐? 건수가 과세 표준되는 거. 건수가 과세 표준되는 건 여기 보세요. 7억이다 금액이 되면은 종가세라고 그랬죠. 우리 첫날 개강 때 배웠는데. 그 다음에 한 건, 두 건, 세 건 수량이 나오면 뭐라고 그러죠? 종량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는 종가세가 취득세면 얘는 종량세도 있다는 거. 종량세는 과세 표준이 금액이 아니라 수량이에요. 몇 건?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그러면 금액으로 나오면 1000분의 2 세율은 퍼센트로 나오죠. 분수로 나오거나. 근데 수량으로 나왔을 때 세율은 금액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종량세. 그럼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고 건당 6,000원으로 공부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건수가 과세 표준이고 건당 세금이 얼마가 되느냐? 6,000원이 된다. 같이 공부해야 되죠. 그럼 건당 6,000원이다. 요거는 종량세 개념이죠. 여기까지는 종가세고 여기까지는 종량세. 건당 무조건 6,000원이에요. 건당 6,000원이다 그랬으면 이렇게 외우면 되죠. 이렇게 외우면 돼요. 건수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건수 올리러 다녀봤죠. 매일의 아마추어 같이 건수 올리러 다녀봤죠. 무슨 요일날 많이 가요? 왜 또 수요일이야? 원래 금요일날 안 가요? 그땐 토요일이고 뭐 거스면서 모른 척하고 있어. 그래서 어디로 많이 가요? 에? 출장? 충장로? 좋은 데서. 충장로 어디? 저기 어떤 집? 장소? 무슨 커피숍에서 건수를 올려요. 알코올이 있어야죠. 그죠? 여보세요. 그럼 건수 올려면 커피 갖고 와나? 얘기가 이상해지는데? 하여튼 빨리 넘어가야 되겠어. 건수 올리려고 그러면 토요일 같은 경우 가죠. 대부분 알코올이 있어야 돼요. 그냥 커피만 마시면서 하는 거는 너무 세련됐고 알코올이 하나 들어가야 건수가 올리죠. 건수는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나 지금 마무리 안 된다. 빨리 하고 쉬는 시간 가져야 되는데. 그럼 건수를 올리려고 그러면 알코올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알코올이 과하게 들어갈 때 있죠. 알코올이 과하게 너무 오버해갖고 오버하면 어떻게 돼요? 먹은 거 확인하죠. 그런다 우리 안 해도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일요일날 아침에 교회 갈 때 되보면 여기도 한 무대기 저기도 한 무대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벌금이 토하면 돼야 안 돼요. 건수를 얻으려면 토하면 안 돼요. 토하면 벌금이 6,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하라고. 한 무대기 6,000원. 한 무대기 6,000원. 얘기하면서도 징그럽다. 왜 상상이 되지?
그래서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은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구, 토, 말, 지 토하면 안 된다는 거 참 어거지로 하려고 삥 돌아왔어요. 그래서 건수를 올리려고 그러면 절대로 토하면 안 된다. 토하면은 벌금이 얼마다? 6,000원이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유치하게 해보죠. 구토 말지 토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구토 말지 요것은 이따가 점심 드실 때 생각이 납니다. 집에 갈 때 생각 6,000원 6,000원. 구는 뭐냐? 어떤 분은 그래요. 구토 말지는 외웠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대. 생각이 안 난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구는 구조 변경 등기. 토는 토지의 합필, 합병, 합치는 거. 그 다음에 말은 말소 등기. 지는 지목 변경 등기. 요 네 가지 등기는 우리가 건당 얼마가 돼요? 6,000원이 된다는 것. 구토 말지 건수 올리려고 그러면 토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또 이런 분이 있죠. 야, 나는 외우는 거 잘 못해. 이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얘들은 추가 등기다. 요거 얘기하면 이런 끝이에요. 추가 등기. 추가 등기는 뭡니까? 옛날에 등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물건에 대해서 등기를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등기는 건당 6,000원이다. 점심때 여러분들이 부대찌개를 드십니다. 부대찌개가 10,000원이에요 1인분. 그럼 10,000원을 먹으면은 찌개집 그거 알아요? 찌개집 가면은 찌개를 많이 줘요 조금 줘요? 많이 줍니다. 왜? 공깃밥 더 팔라고. 이 표정은 다 왜 이러냐? 찌개 조금 주는 일은 없습니다. 됐어요. 부대찌개를 갖다 1인분 10,000원 시켰어요. 먹다 보니까 공깃밥이 모질라. 그럴 때 하는 게 뭐죠? 공깃밥 추가. 그럼 처음에 10,000원을 냈는데 그 다음에 공깃밥도 10,000원 내면 억울하죠. 그래서 추가 공깃밥은 얼마가 되는 거죠?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것도 똑같아요. 해볼게요. 상가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때는 7억에 대해서 얼마 계산했어요? 140만 원 냈어요. 은행이. 납세 의무자도 시험에 나옵니다. 저당권 설정은 누가 하는 거냐? 은행, 채권자가 하는 거예요. 얘가 갑이라는 사람이 무사히 갚았어. 빚을 갚으면 저당권 설정한 걸 지워야 되겠죠. 에? 그러면 옛날에 저당권 설정한 상가 건물이죠. 그 상가 건물에다가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럼 옛날에 했던 등기에다 추가로 등기하는 거죠. 그럼 처음 할 때 7억에 1000분의 2 140만 원 냈는데 말소 등기도 140만 원 또 내면 억울하죠. 그래서 추가 등기할 때는 건당 얼마만 내라? 6,000원만 내란 얘기예요. 이게 추가 등기죠. 저당권 설정 옛날에 할 때는 원칙대로 다 내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할 때는 두 번째 등기니까 이것 또 내면 억울하니까 얼마만 내라? 6,000원만 내란 얘기죠. 이게 추가 등기 개념이죠. 지목 변경은 자 농지였었는데 택지로 됐다. 그 땅이 그 땅이죠. 옛날에 농지 사올 때 등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변경돼서 등기를 또 하는데 그 땅이 그 땅이죠. 추가 등기니까 6,000원. 그 다음 말소 등기했고요. 토지 합병, 합필이라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땅이 있어요. 요거 옛날에 살 때 등기했단 얘기죠. 이번에 합필, 합쳤어요. 합쳤으면 당연히 등기 또 해야죠. 옛날에 했던 그 땅에 그 땅이에요. 추가 등기. 구조 변경은 내가 상가 건물이 있는데 요중에 4층, 3층, 5층을 갖다가 고시원으로 바꿨어요. 구조 변경 등기 들어가야죠. 옛날에 사올 때 등기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등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당 얼마? 6,000원이다. 그래서 외울 분들은 구토말지로 외우시고, 이해하실 분은 옛날에 했었던 물건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또 하는 거구나. 그럴 때 추가 등기 개념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죠. 외우실 분은 이렇게, 이해하실 분은 이렇게 해주면 끝. 그럼 마지막 세율인데요. 마지막 세율 얘들은 다 얼마라고 아까 설명했죠? 1000분의 2. 얘는 건당 얼마가 되죠? 6,000원이 된다는 것. 그럼 요놈 제외한 나머지는요 외우지 마세요. 뭐가 있느냐? 174쪽에 나와 있는 것 보세요. 1번 표준세율 나와 있죠? 오케이? 표준세율 나온 것 보면은 거기 나와 있죠. 아까 있습니다. 두 번째 줄 취득세와 똑같죠. 지방자치단체장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75쪽 박스 체크하세요. 그것만 알면 끝인데 맨 밑에 좀 이따가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이전 등기 있죠. 요건 외우지 마세요. 요거는 취득세 세율만 외우면 얘는 자동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아까 취득세율 했던 거. 취득세율을 외웠으면은 여기에서 1000분의 20을 빼면은 나머지가 등록면허세율이 되는 거예요. 1000분의 20. 요거 아까 취득세에서 중과 기준세율 1000분의 20이라고 나왔죠? 됐어요. 몰라도 돼. 등록면허세율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건 1000분의 2하고 건당 6,000원. 얘만 외우면 돼요. 1000분의 2만. 나머지는 뭐냐? 취득세율을 외워야 되니까. 외운 거에서 1000분의 20만 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박스 메뉴에 보니까 보존 등기가 있죠. 여기 보세요.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이에요. 그럼 원시 취득 아까 외웠습니다. 취득세 1000분의 28이에요.
여기에서 1000분의 20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1000분의 20만 빼요. 그럼 나머지가 등록면허세 세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외울 필요 없어요. 취득세 세율에서 얼마만 빼줘라? 1000분의 20만. 두 번째 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유상승계. 유상승계는 아까 배웠습니다. 1000분의 40이라고 그랬죠. 4%. 그럼 여기에서 1000분의 20 빼면은 면허세는 1000분의 20이 된다는 거.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증여. 증여다 그랬으면 제일 세다 그랬죠. 1000분의 35예요. 여기서 1000분의 20 빼면 얼마 남습니까? 1000분의 15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상속. 상속은 1000분의 28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1000분의 20 빼면 얼마 남습니까? 1000분의 8. 그러니까 취득세율에서 배웠던 것은 등록면허세 세율은 외우지 말란 얘기죠. 얼마만 빼주면 돼요? 1000분의 20만 빼준다. 왜 1000분의 20 빼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빼주면 나온다. 이렇게 처음엔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는 취득세 세율에서 얼마만 빼주면 된다? 1000분의 20. 나머지는 등록면허세율 1000분의 얼마? 2. 맨 밑에 건당 6,000원 나와 있죠. 앞에 보니까 그 밖에 등기에서 말소, 지목 변경 2개만 나와 있죠. 그럼 거기에다 하나 써놓으면 좋죠. 뭐라고 쓸까요? 비고란에다 써도 되죠. 구토 말지 써놓으면 편하겠죠. 그죠? 비고란에다가 구토 말지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중과세율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남은 것들은 10분간 쉬었다 갈까요? 예.